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12일 목요일 오후 8시 39분입니다. 오늘은 시황에 앞서서 좀 다른 이야기부터 좀 할게요. 뭔 얘기냐면 제가 요즘에 영상 이 녹화 진행을 조금 다르게 하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은 예전엔 말 안 하던 거 코스닥 레버리지 가격이 얼마가 돼야 되고요. 선물은 여기를 넘어가 봐야 되고 여기 아래서부터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과는 다르게 좀 구체적인 숫자를 자꾸 얘기하면서 조금 더 마이크로한 단위로 분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안 하던 것을 제가 이렇게 안 하던 분석을 해서 그런가 여러분들도 조금 이걸 이제 받아들이시는데 좀 혼란스러우신가 싶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데, 제가 이렇게 1단위로 요즘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거는요, 지금이 일단은 금융시장 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동안의 상승이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에 와 있다. 아주 큰 변곡이 눈앞에 와 있다. 아주 큰 변곡에 아주 큰 변곡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자세히 본다면 남들보다 그 신호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더 싸게 인버스를,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남들보다 눈치를 빨리 채야지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아무튼 요즘에 그렇게 마이크로하게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여기를 깨지 않으면 더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이 추가 상승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열려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제가 대세 상승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오해는 안 하실 것 같은데, 이미 좀 몇 달 전부터 저는 이제 지금은 버블이고 이 버블로 인해서 2020년이나 21년엔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전 대세 상승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고요. 최근 몇 달 동안에는 계속 위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위기에 대비해야 되고 인버스 잡아보자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안 그래도 오늘 페트로님 오래 보셨던 분인데요, 제 영상 오래 봐주시는 분인데 좀 단기적인 관점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분석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러는 건데, 사실 저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단기적인 관점, 매일매일 가격이 어떻고 지지와 저항이 어떻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그런 양쪽 관점, 단기적이나 장기적이나 이런 부분을 다 커버했다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좀 그게 좀 부족하다고 느끼셨나 봐요. 아무튼 주봉과 월봉 같은 경우도 한 번씩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월봉 같은 경우는 사실 근데 이제 제가 맨날 볼 필요가 없으니까 안 보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주봉은 일주일이 끝나야 이제 봉이 하나 생기는 거고, 월봉은 한 달이 끝나야 봉이 하나 생기는 거니까 사실 이걸 굳이 맨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그리고 일봉상에서도 지지와 저항만 본인이 정확하게 잡아낸다면은 여기서 만들어 놓은 지지와 저항 가격이 월봉에서도 똑같이 맞아 떨어지니까 굳이 제가 주봉 월봉을 이렇게 자주 보지는 않고요. 아무튼 제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금융위기가 온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는 주로 미국 월봉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나스닥 월봉 보면서. 오해를 안 하셔야 되는 게, 한국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건전한 편이에요. 한국은 최근 일주일 단기 급등을 하긴 했지만 솔직히 주봉 월봉상으로 보면 좀 건전한 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이란 나라가 원래 펀더멘탈 자체가 좀 괜찮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번에 전염병 사태에 대한 대응도 괜찮았고 정부 부채도 없는 편이고, 삼성전자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싼 편이에요. 그죠? 애플 PER, FANG의 PER이나 PBR을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하고 비교해 보시면 한국은 얼마나 싼 건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아무튼 문제는 그게 아니죠. 제가 금융위기가 온다고 하는 거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전 세계 주식시장을 끌어왔던 주인공이 나스닥인데, 얘가 아시다시피 대장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래서 대장이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대장이 죽으면 전 세계가 같이 죽는 거기 때문에 대장이 지금 너무 많이 쉼없이 달려오셔서 조만간 요절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논리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외에도 어쨌든 많은 이유 드렸었죠. 기본적으로 이 모든 시세라는 게 투매에서 시작해서 오버슈팅으로 끝나는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오버슈팅 상황에서 나타나는 여러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오버슈팅일 가능성도 높고 뭐 10년간 상승에 대한 피로감도 누적이 돼 있고, 또 그리고 뭐 이런 자리에서 예를 들면은 지금 뭐 동학개미니 서학개미니 이러면서 개인들의 시장 진입이 상당히 눈에 띄기도 하고요. 또 뭐 거기에 더해서 뭐 경제 상황이 안 좋기도 하고, 미국 GDP가 2분기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하고, 뭐 장단기 금리 차가 어쩌고 저쩌고, 또 뭐 그 기술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뭐 월봉상 RSI가 어쩌고 저쩌고, 뭐 심지어 뭐 여기서 뭐 월봉상 보시면은 뭐 나스닥의 RSI가 뭐 여기하고 보시면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올라도 뭐 오르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번 꺾이기만 한다면, 얘가 어딘가에서 변곡이 나타나서 탁 방향만 틀어지기만 한다면은 상당히 싸늘하게 내려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뭐 제가 어떤 중장기적인 분석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들을 깔고 제가 일단은 뭐 모든 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이런 그림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뭐 단기적으로는, 근데 단기적 기술적으로 보면 계속 앞으로 더 올라갈 그 목표치가 열려는 있다, 그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 다 아셔서 그 기술적 분석 다들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어쨌든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은 이 추세를 따라간다라는 게 어떤 기술적인 매매의 기술적 분석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추세가 끝나는 게 아니죠. 다만 계속 양봉 뜨고 계속 올라가는 게 위쪽으로 열려 있는 그림이고, 다만 이런 지표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너무 좀 과해서 이제 꺾일 때가 되지 않냐라는 심증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심증과 일부 물증들이 약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언제 꺾이냐를 보기 위해서 매일매일 여기가 저항이고 여기가 지지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더 오를 수 있고, 여기를 못 넘으면 뭘 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뭐 드리고 있다는 점을 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 페트로님의 지적은 감사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필요하시면은 한 번씩 주봉 봐주세요. 일주일이 끝나고 나면 저도 잊을 수가 있으니까, 뭐 금요일이 끝나고 나면은 지난주 월봉 봐주세요 라든가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제가 또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다시 이제 오늘 하루 또 다시 마이크로한 분석으로 넘어오자면요. 여러분들 오늘은 일단 오늘 코스피 선물부터 이야기할게요. 선물 오늘 별다른 거 없어요. 오늘 이거는 일단 알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솔직히 상승 중 멈춤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설득력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지수가 꺾이고 싶으면은 대략적으로 이런 그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샘플 보이시죠? 여기 이때 샘플 언제냐? 10월 8일, 10월 12일, 10월 13일, 10월 14일, 10월 중순에 나왔던 이런 그림 아시겠죠? 자, 뭐죠? 4거래일, 3거래일 동안 고점을 넘지 못했다. 못하니까 자빠졌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이 그림만 놓고 보면 당연히 상승 중 일시정지라고 볼 수 있지만, 만약에 내일도 못 넘고 모레도 못 넘고 해서 여기서 고점을 계속 높이지 못하고 여기서 저항이 쌓인다면은 자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현재 이 그림만 놓고 보면 이거는 상승 중 어제 상승 과열에 대한 일시정지 정도가 나타났다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자, 뭐 이렇게 말씀드렸고, 뭐 오늘 아침에 드린 이야기 하여튼 뭐 똑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더 많이 고점이 훅 올라가 버리면서 340부근까지 확 올랐다가 그까지 올라가 버린다면은 이제 다음번에 325라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지선이 될 거고요. 만약에 여기 지금 330부근에서 제가 방금 얘기한 대로 3, 4일 거래일 정도 못 넘고 여기서 자빠지게 된다면은 솔직히 여기서 쌍고점 나오면서 또 밀릴 수도 있겠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 가능성은 두 개 다 열어놓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몰라요. 만약에 여기가 고점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한 번, 뭐 두 번, 또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서 325자리를 또 테스트하겠죠. 어딘가에 또 테스트해서 또 다른 삼산을, 또 다른 다중천장형 모습을 만들어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너무 비관적으로도 너무 뭐 낙관적으로도 볼 거 없이, 아무튼 지금 같은 경우 양쪽으로 다 가능성 열어놓으시고 편안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예. 아무튼 지금 오늘 요 봉은 일시정지에 불과하다, 그죠? 그래서 내일까지도 만약 넘지 못하고, 그래서 3거래일 동안 넘지 못하는, 3거래일 동안 뭐 330이나 이런 자리를 못 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그렇다면은 하방 쪽으로 또 한번 들이대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건 해석은 좀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한 번쯤 또 인버스를 해볼 만한 근거가 또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보시면은 코스닥 150 그냥 선물로 볼게요. 똑같으니까 레버리지로 보시나 뭘로 보시나. 결과적으로 제 코스닥 시장에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게 여기 11월 9일에서 11월 10일로 넘어가는 요 타이밍에 개파락 출발했잖아요. 여기 갭이 있어서 좀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날에 10월 11일 저기 11월 11일 날에 근데 오늘 이 갭을 메꿨어요. 이 정도면 메꿨다고 보면 됩니다. 자, 오늘 위에 쭉 한번 상승해 주면서 여기 갭 상승했던 부분은 훌륭하게 메꿨고 메꾼 이후에 재빨리 내려와 주면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3거래일 그리고 여기서 3거래일 다시 한번 못 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쯤 됐으면 3거래일째 저항 한 번 더 확인했고 이렇게 되면 내일은 좀 하락하는 게 정상적인 날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맞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성 있는 이야기일 것 같고 그래서 이 레버리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좀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하시고 싶으면 최소한 11,450원 붕괴되면 그때 들어가 보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레버리지가 11,450원 정도 붕괴되면은 최소한 넥라인까지 다시 지지력 테스트하러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번에 넥라인을 터치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번에 이 코스닥이 여기서부터 요까지 쭉 빠지고 반등 요까지 올라오고 내려간다면 아마 이번에 넥라인 붕괴 한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는 있죠. 아무튼 근데 이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11,450원도 아직 안 깬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건 아직 좀 빠르다고 생각하고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옵션 만기 일이 끝났어요. 오늘 옵션 만기 일이 끝났죠. 사실 이번 옵션 만기는 상당히 좀 재밌는 그림이 나왔는데요. 좀 예전에는 좀 잘 볼 수 없었던 그렇게 엄청난 건 아니고요. 뭐냐면 외국인들 옵션 이야기를 좀 할 건데 대략적으로 한번 보세요. 대략적으로 여기 평가손익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평가손익. 여기서 외국인의 값을 한번 볼게요. 외국인 콜옵션 값을 한번 봅시다. 자, 보시면 여기에서 이 파란색 찍혀 있는 거는 외국인이 손해봤다는 얘기죠. 여기가 외국인 칸이에요. 외국인 파란색 손해봤다는 얘기고 빨간색은 수익을 봤다는 얘기인데 자, 이번 보시면은 외국인들 옵션 장사 망했어요. 이번 월물 11월 옵션 망했어요. 외국인들 웬일로 보시면 손해 엄청납니다. 몇백억씩 손해봤어요. 몇백억씩 손해봤고 그렇다고 풋옵션 쪽에서 장사를 잘했냐라고 보면은 풋옵션도 말아먹었어요. 풋옵션 장사도 외국인이 오래간만에 말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월물은 정말 신기했던 것 같아요. 원래 이게 포지션이 어쨌냐면은 여기도 지금 나와 있다시피 여러분들 보시면 외국인이 이 322, 325에다가 콜옵션 매도를 엄청나게 때려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죽어도 322, 325로는 안 올려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근데 이번에 바이든 이슈와 백신 개발 이슈가 나오면서 얘네들도 이거를 다 청산할 기회가 없이 그냥 앉아서 눈 뜨고 당했습니다. 얘들도 물론 세부적으로 외국인 한 명 한 명 따져보면은 별로 손해본 사람은 없겠지만 아무튼 전체적인 외국인의 포지션이라고 한다면은 외국인은 어쨌든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보면 야, 외국인도 모르고 당했네 라는 생각 정도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외국인이 몰랐을 리는 없겠죠. 아무튼 이번은 신기하게 외국인이 옵션 쪽에서 일단 이 포지션만 놓고 보면은 누적으로 봤을 때 손해를 많이 본 월물이다. 다만 옵션만 하는 게 아니죠. 외국인이 현물 선물 다 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번에 외국인들이 코스피 현물을 오래간만에 한 2조 3조 가까이 일주일 사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현물이나 아니면 선물 매수로 해서 큰 수익을 보고 그 중에 일부를 옵션에서 까먹었지 않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런 점들 좀 하나 좀 이번 월물이 좀 독특했다라고 생각하는 점 하나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것도 요 며칠 전에 다른 분이 말씀해 주신 건데 제가 안 그래도 이 부분을 그 아이디어가 좀 괜찮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깜빡하다 이제 말씀드리네요. 자, 이 부분을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1단위로 나오면 더 좋은데 이게 1단위로는 잘 안 나오니까 월 단위로 그냥 볼 건데 뭐냐면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수급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자, 보시면
2007년 6월부터 해서 여기 보이시죠? 2007년 6월부터 해서 외국인은 2008년 11월까지 한 2년 가까이 팔았습니다. 1년 반 정도를 외국인은 매월 3조, 4조 뭐 이렇게 계속 팔았어요. 계속 팔았는데, 자, 여기 딱 신기한 게 있다면은 여기 2008년 5월 달에 외국인이 1조 원이 들어온 데가 있어요. 현물이 1조 원 순매수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자, 이때 2008년 5월 달이 어떤 때였냐면은 여기 코스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008년 5월 여기입니다. 2008년 5월 요 자리에요, 요 자리. 자, 그러니까 외국인이 언제부터 팔았냐면 2007년 6월부터 팔기 시작했어요. 2007년 6월이면 여기네요. 여기부터 외국인이 1년 반 동안 팔기 시작했어요. 대충 여기까지 1년 반 동안 팔았는데, 1년 반 동안 팔면서 딱 1개월 매수 들어온 게 공교롭게도 2008년 5월 5월 달이었습니다. 근데 5월 달이 어떤 자리였다? 하필이면 이런 자리였다. 그러니까 이게 5월 달에는 헷갈렸겠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5월 달에 이걸 직접 보고 있었으면, 아씨, 이거 또 대세 상승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또 생각을 굉장히 많이 헷갈리게 했었겠죠. 근데 이제 지금 몇 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당시에 이 외국인 매수 들어온 게, 이게 알고 보니까 이 외국인 매수 1조 원 들어왔던 게 이게 페이크였구나를 알 수 있지만은, 어쨌든 외국인들은 이런 짓도 합니다. 액수가 좀 제법 크죠? 이게 그러니까 한 달 통계 낸 게 이제 1조 원 매수 들어온 거니까, 이게 어쨌든 뭐 제법 액수가 많았을 때는 뭐 몇 조 원까지 아마 매수가 누적됐다가 팔고 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결국 월 말에 통계를 내니까 1조로 잡힌 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겠어요? 이런 페이크도 줄 수 있다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저기 제 리플에 남겨주셨더라고요. 리플에 남겨주셔서 워낙 재밌는 부분이라 여러분들도 좀 한번 알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외국인이 왜 약을 먹었다고 지금까지 놀다가 왜 갑자기 이번 일주일에 몇 조 원씩 들어오는 걸까? 과연 이게 대세 상승의 시작일까라는 생각이 저도 좀, 뭐 이런 것만 보면 좀 솔직히 저도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 과거를 살펴보다 보니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페이크를 주는 경우도 있긴 있구나라는 거를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모르죠. 지금은 이 외국인이 4천억씩 들어오고 있는, 5천억씩 들어오고 있는 이게 페이크인지 진짜인지 지금으로서는 알 방법이 없어요. 다만 뭐 기술적으로 보면 아시다시피 계속 상승 진행 중이고, 더 올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더 올라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기술적으로는 한국장은 뭐 꺾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특히 코스피는, 코스닥은 조금 위험할지 모르겠지만 코스피는 어쨌든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긴 합니다. 차트로만 놓고 보면요. 다만 이제 뭐 분봉상이나 아니면은 뭐 월봉상이나 이런 차원에선 조금 이제 과열의 기미가 있지 않겠냐, 뭐 이런 말씀 정도는 드릴 수가 있겠죠. 이 과열의 기미라는 게 하여튼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이 넘어가는 게 좀 이상하다 이거죠. 3개월 동안 못 넘었던 자리를 이렇게 어떤 이슈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이게 과연 진짜로 넘어가고 이게 진짜 대세 상승을 위한 준비 과정일까 하는 이런 의심 같은 게 좀 들고 있는 거긴 합니다. 아무튼 뭐 이 정도 얘기하고요. 환율도 잘 보셔야겠죠. 아무튼 환율 같은 경우 오늘 좀 정상적인 모습 나왔네요. 아무튼 이제 111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1110원대에서 어떤 지지력이 나오는지 좀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고, 잘 관찰해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뭐 굳이 어떤 뭔가를 볼 게 있다면 다이버전스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원화 더 강세가 나와도 다이버전스가 아마 나올 거다. 보시다시피 이때하고 이 지표는, 가격은 떨어졌지만 지표는 올라왔어요. 그죠? 뭐 이런 점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단기적으로 너무 원화 강세가 지금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합니다. 예를 들면 주봉 RSI가 지금 이제 이 단기 과열권으로 이런 신호도 나타나고 있으니까, 의외로 이런 환율과 같은 이런 지표들이, 이런 RSI 이런 지표에 생각보다 이런 RSI 이런 게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런 것도 참고해 보세요. 월봉상 RSI가 이렇게 침체권으로 환율이 내려온 게 몇 번 안 돼요. 예를 들면 여기 한번, 선이 안 꺼져. 여기 한번, 뭐 여기도 살짝 갔다 왔네요. 그죠? 이 정도. 여기도 뭐 살짝, 여기는 안 갔네. 네.
아무튼 이런 뭐 다이버전스라든가 뭐 이런 우물권이라든가 이렇게 침체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주봉 단위에서 뭐 일봉 단위는 잘 안 맞을 수 있지만 주봉 단위로 보면 굉장히 잘 맞을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점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뭐 그러니까 코스피가 정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패턴에 더해서 환율이 뭐 단기적으로 너무 좀 쏘아붙이지 않냐, 너무 강세가 쏘아붙이지 않냐, 뭐 이런 것들 결과적으로 하나만 보시면 안 되고 복합적으로 해서 복합적으로 재료들을 여러 개를 다양하게 이렇게 엮으셔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이게 잘 요리하셔서 여러분들의 어떤 아이디어로 딱 완성을 해내셔야지 되는 겁니다. 지금 솔직히 뭐 하나만 딱딱딱 주식 하나만 놓고 보면 계속 오르는 거죠, 그죠? 근데 어쨌든 뭐 제가 말씀드렸던 뭐 장단기 금리가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백척간도에 서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한국장 이야기가 좀 길었네요. 자, 아무튼 미국은 뭐 아침에 다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미국 아침에 말씀드린 그대로. 아무튼 미국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죠? 미국 특히 나스닥이 제일 문제예요. 나스닥 지금 이 월봉상으로 굉장히 위험한 그림에 와 있고, 그죠? 나스닥 특히 월봉상으로 가장 위험하고요. S&P는 뭐 월봉상으로 안전하냐? S&P도 위험해요. S&P도 위험하지만 이번에 고점을 좀 높여놨으니 나스닥보다는 현재 조금 더 그림이 좋긴 합니다만, 얘도 아시다시피 지금 월봉을 볼만한 때가 아니죠. 11월 12일이잖아요. 아직까지 한 2주 3주 남았기 때문에 11월이 아무튼 지금 나와 있는 이 월봉이 지금 완성되는 월봉이 아니라는 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점은 가능성 열어놓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밤은 S&P 전고점 테스트 하는 날. 왜냐, 어젯밤에 일단 한번 올랐었으니까 뭐 여기 어디 테스트 하겠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보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이런 저항, 여기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놀긴 놀 겁니다. 뭐 이 정도. 유가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는데, 유가 같은 경우도 어쨌든 대세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43달러를 안정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어떤 몇 달 동안 9월부터 해서 지금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 유가가 한 36달러 43달러 이 정도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 9월부터 해서 이것도 지금 최근에 상승행자로 폭등을 했고, 그죠? 유가 같은 거 보세요. 유가 같은 거 상승행자로 현재 이 왜 선이 이렇게 됐냐?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상승행자로 어느 정도 목표치 충족시켜 놓은 거고, 일자도 어느 정도 충족되었고, 그런 와중에 여기 전고점 자리에 거의 다 오기도 했고요. 또 그리고 이평선들이 이미 우하향에서 급격하게 꺾여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모든 이평선들을 지금 밑에 깔고 주가만 요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한 번쯤 숏을 생각을 해볼 만한 자리인 것 같긴 합니다만, 아직 아마 오늘 밤에 이건 확인할 것 같죠. 뭐 예를 들면은 41.5달러 정도를 3거래일 동안 못 넘는다라고 오늘 밤에 확인이 되면 유가는 좀 더 아래로 쏟아질 수 있겠죠. 아무튼 아직까진 고점에 대한 확인이 얘도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양한 이슈들이 뭐 아무튼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뭐 당선 확정도 아니고, 사실상 대선에선 우리 이겼다고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당선 확정도 아니고, 트럼프도 여기에 대한 뭐 불법 부정선거가 어쩌고저쩌고 얘기는 하지만 뭐 딱히 증거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고, 정말 아리까리합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튼 뭐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이 저는 10년 만에 오는 굉장히 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인버스 하다 망해도 솔직히 제 판단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 말만 듣고 뭔가 어떤 투자를 하게 되신다면은, 잘못됐을 경우 저를 욕하는 건 물론 뭐 아무 상관없는데, 근데 아무튼 본인이 아무리 저를 욕하더라도 본인이 그 돈 까먹은 거에 대한 어떤 후회나 이런 게 막심하게 그런 게 크게 밀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온전히 판단해서 제가 제 투자 결과에 책임지기 때문에, 저는 뭐 돈 까여도 아쉬울 게 없고, 돈 까여도 제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만약에 제 생각에 의존해서 저놈이 금융위기를 본다고 해서 인버스를 사봤는데 왕창 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왕창 망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세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투자 판단은 계속 본인이 받아들여서, 본인이 제 생각을 온전히 받아들여갖고 본인이 그걸 완벽하게 믿고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본인이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본인이 판단 내리고 본인이 책임질 줄 알아야 나중에 후회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배우는 것도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요한 거는
본인이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제 말도 다 믿지 마시라. 그죠? 이 세상 어찌 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다만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한 10년쯤 공부한 결과로서 지금쯤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몇 년간 수련했던 거를 시험 받는 과정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시험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보고 있습니다. 자, 달러까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달러는 지금 90, 여기가 박스권 하단이었죠. 이 자리가 박스권 하단이었습니다. 오늘 밤 현재 박스권 하단 살짝 터치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지지력 보이고 있네요. 보통 한 2, 3거래일 정도 지지력 테스트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뭐 솔직히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차분히 올라가는 그림도 뭐 나쁘진 않으니까. 아무튼간 중요한 거는 어떤 이슈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어쨌든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독특한 현상이긴 하죠. 예. 어떻게 될지 저도 미래 일은 모릅니다. 하지만 달러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 매일매일 이런 거 체크하면서 지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오늘 좀 주절주절 말이 길었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